좋은 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달성된다면. 요것은 이제 그 LED의 그 지향각들, 각도별로의 색온도를 측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원 모듈화해도 이 피조명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블루 이미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 각도별로 나가는 그 색온도가 이제 틀리다는 거죠, LED가. 왜냐하면은 이제 그 형광채를 입히거나 뭐 봉지재를 입히거나 할 때 그런 불균일도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작사들의 그 제품들의 그 색온도를 이제 각도별로 찍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색온도가 변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이트 라이트, 백색광을 만들어내는 방법인데요. 크게 이제 그 멀티칩 LED를 여러 개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싱글 칩하고 이제 형광채를 사용해서 이제 백색광을 만들어내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RGB, 빛의 삼원색인 RGB를 합쳐서 이제 백색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RGB에, 그 다음에 앰버나 화이트나, 앰버나 화이트 말고도 웜 화이트, 쿨 화이트 같은 여러 가지의 그 LED의 그 색을 혼합을 시켜서 이제 백색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색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RGB 삼원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색들을 혼합을 해서 백색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더 연색성에서는 좋고요. 형광채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제 블루 LED에다가 이제 옐로우 형광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UV LED에 이제 RGB 형광채를 사용하거나 블루 LED에 RG 형광채, 그러니까 멀티 형광채죠,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RGB 각각 3개를 사용하게 되면 요거의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빛의 삼원색이 RGB가 1대1대1 빛의 세기가 동일할 때 이제 백색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광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1와트를 집어넣어도 RGB의 광속이 전부 틀려요. 가장 밝게 나오는 것이 이제 녹색, 그린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블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같은 1와트를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각각 다르게 이제 독립전원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이제 화이트 포인트가 이제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문제죠. 각각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블루에다가 옐로우 형광채를 사용하는 이제 방법은 이제 연색성도 좋고, 신뢰도도 이제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연색성일 경우에는 UV LED에 이제 RGB 형광채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연색성에는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스펙트럼 분포가 보시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UV LED에 RGB 형광채를 사용하는 거. 이제 수명은 그 형광채에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RGB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수명이 가장 좋겠죠. 이제 효율도 역시 RGB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형광채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징은 이게 블루 LED에 옐로우 형광채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양상성에서는 이제 좋고요. 공정이 간단하니까요. 그 다음에 UV LED와 RGB 형광채를 사용하는 것의 단점은 뭐냐면 UV에 의해서 이제 형광채가 열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색성은 좋지만 이제 그 자외선에 대한 그 내구성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루 RGB, 그러니까 RGB 3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출력은 좋은데 이제 그 신뢰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이트 포인트가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조명기구 설계는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제품 디자인을 디자인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디자인은 이제 또 각각 이제 구동 회로 설계라든가 목표 배강, 광학 렌즈 설계라든가 이제 확산판 설계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광학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다 보면은 구조 설계를 다 해놓고 시작을 해도 각각의 그 요소들이 이 구조 안에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서로 상호 보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제어회로 알고리즘 뭐 다 설계를 해서 나중에 최종 조명 설계까지 해서 하는 것이 해서 이제 조명 기구, LED 조명 기구 설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일반 조명하고 LED 조명을 비교하여 보면은 일단 그 조명 기구에 있어서는 일반은 구조용 프레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조명 같은 경우에는 광원, 그 다음에 조명 기구, 그 다음에 안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 같은 경우에도 램프 효율이 따로 있고 기구 효율이 따로 있고 뭐 회로 효율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구하고 광원 모듈하고 전부 일체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광원 모듈에서 나오는 열을 이제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차이점이고요. 광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조명은 이제 그냥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이제 복사 광원인데,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향 광속이 없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광속은 없고 아래로만 나가는 이제 광속이 있어서 이제 지향 광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광학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명은 주로 이제 반사판, 그러니까 렌즈를 사용하는 사례를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요. 반사판이나 이제 확산판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고, LE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부심 때문에 확산판을 사용하지만 어떠한 특정을 한 배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LED는 한쪽 쪽으로만 빛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일반 조명은 조명 기구가 있고, 그러니까 외함이죠. 외함이 있고 반사판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사판은 조명 기구에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광학 장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눈부심 차단을 위해서 루버가 사용되고, 요 루버에도 요 곡면 있잖아요. 루버의 격자면에 그 면을 어떠한 특정한 형상을 주어서 이제 특정한 배광을 만들어냅니다. 일반 조명은.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이제 일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조명하고 다르게. 광원 모듈이 이제 LED 패키지가 이제 여러 개 어레이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방열 구조, 히트시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 방열 구조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 기구 외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산판, 아니면은 이 앞에 이제 개별 렌즈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조명 기구 구조상으로는 일반 조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방열 소재 및 특성인데요. 이거는 근데 아무튼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열 재료로는 가격이나 그 다음에 열 전도도로 봤을 때 알루미늄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열하시는 분 얘기로는 알루미늄을 가격은 이제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방열 재료로 사용하는 재료상의 문제도 방열 효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열 구조를 어떻게 해서 열을 방출시키는지. 그러니까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방열 효과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방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이제 효율 개선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칩에서 패키지에서 나오는 모든 손실들을 다 빼면은 한 22%, 그러니까 아까는 32% 정도였는데 그 정도의 이제 효율을 가지고 이제 70루멘퍼와트의 빛이 나오면,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조명 시스템화 되면서 구동회로에서 이제 2007년도에는 구동회로에서 한 79%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11%는 이제 21%는 그 손실이라는 거죠. 회로에서 손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에서 손실이 또 한 17% 정도에서 한 83%. 그다음 기구 광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구에서의 손실이 또 한 17% 정도 돼서 한 73%, 2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70루멘퍼 패키지 하나에서 70루멘퍼와트가 나와도 최종 이 종합 효율을 다 따지고 보면 한 34루멘퍼와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70루멘퍼와트짜리가 그때 상용화 됐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해서
70루멘퍼와트짜리 그 LED를 사용해서 멀티 어레이하고 그 다음에 방열 설계하고 기구 설계하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광속을 딱 측정해서 효율을 재보면은 34루멘퍼와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실제로.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돼서 이제 이거 각 요소들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구도회로가 한 90% 이제 효율을 가지고요. 개발을 목표를 삼고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열손실도 최대한 줄여서 10%만 손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구 효율도 한 90%를 향상을 시키면, 물론 이제 칩에서 나오는 패키지 효율도 이제 46% 정도 이제 향상시켰을 때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0루멘퍼와트 정도가 나오게 되면 최종 종합 그 효율은 이제 109루멘퍼와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50루멘퍼, 160루멘퍼일 때 뭐 아까 형광등하고 뭐 형광 램프하고 효율을 비교하고 막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요 효율하고 형광등이 조명 기구 안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의 효율, 그러니까 그 효율 두 개로 이제 비교를 해야 이제 성능 비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달성돼서 109루멘퍼와트 정도 되면 지금 그러니까 형광등보다는 조금 좋고, 고압 나트륨 램프나 저압 나트륨 램프보다는 조금 거의 비슷한 이제 수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고압이나 저압 나트륨 램프하고는 거의 비슷한 그런 성능이 될 것 같습니다. 제어 기술 동향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ED가 광출력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주 모든 광색 혼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색온도를 마음대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능이 어떻게 보면 LED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일반 조명에 비해서 하는 기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스마트 라이팅이라고도 하고 TV에서도 많이 선전이 되는데요. 아무튼 제어 기술 동향은 이제 이 색온도 제어를까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주광의 색온도랑 그대로 이제 쫓아가는 그러한 색온도 제어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 일출, 정오, 그 다음에 뭐 한낮 일대의 태양광의 색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온도를 쫓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가장 순응등이 되어 있는 광원은 이제 태양광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색온도를 제어하게 되면은 각각 패키지에서 나오는 그 광출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105 루멘퍼와트라고 했지만 한 절반 정도밖에 효율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색온도 제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연색성이 이제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색온도 제어하고 광색 제어하면서, 그러니까 광색 제어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 색온도 제어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색온도를 제어하면서 연색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하나의 기술 개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색온도 제어 특성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색성하고 이 조명기구 효율은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색성도 좋게 하고 색온도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이 계속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연색성하고 효율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색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RGB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GB의 쿨화이트, 그 다음에 RGB의 엠버, RG 쿨화이트와 웜화이트, 블루그린의 웜화이트, 이래서 여러 가지 색들을 조합을 해서 색온도를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연색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블루그린의 웜화이트를 사용했을 때가 연색성이 가장 좋고요.